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결국 각 대학들은 의도치 않게 온라인 대학이 되어버린 셈인데요. 그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시카고 트리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인용해 1일 시카고와 일리노이뿐 아니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거센 등록금 환급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드렉셀대와 마이애미대뿐만 아니라 200개가 넘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소송에 휩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가 직접 배우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서 수업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만에서 7만 달러, 약 4,800만원에서 8,400만원에 이릅니다. 시카고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리비안 밀러는 공정한 등록금을 위한 시민단체인 유시카고와 함께 봄학기 등록금 50% 환급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밀러는 대학이 등록금 50%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로 기부금을 꼽았습니다. 시카고대는 2019년 82억 달러의 기부금과 54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다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50%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대부분 대학은 급식비나 기숙사비 등은 환급할 수 있으나 수업료 등 다른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브랜든 켄트웰 미시간 주립대 부교수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들이 이익을 탐하거나 학생들의 주장을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대학 건물의 소독과 연구 보조금, 취소된 이벤트 비용 지급 등 오히려 학교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리노이 12개 공립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2,71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폐쇄 기간이 늘수록 경제적 피해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철이면 뜬금없는 선거 문자에 불쾌감을 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하지만 의문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디지털 데일리는 정치권의 유권자 연락처 확보 방법은 해묵은 이슈로 후보별로 자체적으로 입수한 연락처를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서는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모두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타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인데요.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경우에 공익을 위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법에 명시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거 문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변치 않습니다. 개정안에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긴 했으나 이는 단일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죠. 전화번호의 경우 단일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활용이 제한되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낼 경우 유권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라면 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근처에도 가지 않은 무당층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죠. 선거 유세 문자를 받은 다수 무당층 유권자가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유권자 연락처 확보가 정당치 않으리라는 의심은 그동안 여러 번 제기되어 왔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10일 김홍일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번인 한무경 후보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일삼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도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는 거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2일 발표한 원격 근무 트렌드 리포트를 인용해 팀즈를 활용한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에만 100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30일 하루에만 팀즈 비디오 컨퍼런스 사용 시간은 27억 분을 기록, 지난 16일 9억 분에 비해 보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팀즈 미팅 시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는 비중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호주와 이탈리아, 칠레, 스위스 등이 뒤를 이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30%대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안정한 인터넷과 낮은 디바이스 접근성으로 사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팀즈 사용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월 초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 사용자는 30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교육 현장과 정부와 관련한 산업군에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팀즈 모바일은 현재 전 세계 175개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하기까지의 평균 시간도 1시간 이상 길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업무 환경이 과거보다 더 유연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에 회의 종료, 출석 체크, 맞춤 배경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올해까지 실시간 소음 억제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죠. 마트, 백화점, 오프라인 시장은 퇴색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배달 시장 등은 약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닐슨 코리아의 집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성장과 함께 내부에서는 1위 기업이 바뀌는 대변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온라인 시장도 소수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의 약진인데요. 쿠팡이 거래 규모에서 1위로 등극했다는 닐슨 코리아 조사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와이즈 리테일이 발표한 2월 주요 소매 시장 결제 동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결제한 총 금액은 1조 6,300억 원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1조 4,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이즈앱은 지난 1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쿠팡 총 결제 금액이 17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이베이 코리아의 17조 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 같은 격차가 더 급속히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커머스 기업 중 유독 쿠팡에 주문이 더 몰린 데는 쿠팡 특유의 로켓 배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직매입과 자체 배송망을 갖춘 덕택에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은 최소 반나절이면 소비자 집에 도착합니다. 일반 택배사가 쉬는 일요일이나 새벽에도 물건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외식을 피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료품을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 주문도 늘었는데 이 수요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티모는 지난달 1억 6천만 원의 월간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쿠팡, 위메프 등과 함께 소셜 커머스로 출발한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 월 기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티몬이 처음입니다. 지난해부터 매출은 잘 나오지만 비용이 높아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준 신선식품 판매 채널 슈퍼마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정 시간 동안 제품을 특가에 파는 타임커머스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은 결과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꼽혀왔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개학을 강행한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중앙일보가 미국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기준 싱가포르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299명, 사망자 8명으로 전날보다 191명 증가했습니다. 사흘 연속 하루에 200~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싱가포르 인구는 약 585만 명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가 주목한 방역 모범국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확진자가 166명에 그쳤습니다.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섣부른 개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인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강행했습니다. 옥예쿵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개학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불과 2주일 만에 개학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개학 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5일 한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싱가포르 정부는 계약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재택학습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섰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선 슈퍼마켓, 편의점, 쇼핑몰에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청, 즉 NEA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NEA와 지정사업자가 운영하는 40개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데요.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마을 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마스크를 수령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로렌스 웡 국가개발부 장관은 모든 해변을 폐쇄한다고 밝혔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